미국 얘기했으니까 이제 영국 얘기해야지. 27님이 영국 네. 따끈따끈한 거 얘기할 수 사실 있다고. 조금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쵸? 나는 아, 명품백도 진짜요? 있고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부러워라. 오늘부터 19님 롤모델. 맞습니다. 아닌 예외도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왜 직업 순위로 월급이 많은 사람 순위 막 이런 거 나오는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사회적으로 조사했던 거. 그런 거 보면 뭐 가장 높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점점 점점 하향으로 내려가다가 끝에 거의 점선이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잘 모르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술인들 항목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우리 예술인들이 이게 코로나를 사실 겪으면서 지금 많이 좀 힘드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맞아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들었던 분들이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뭐 공연 티켓값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뿐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장 보면은 아 진짜 예전에 1, 2만 원에 해결되는 게 요즘에는 4만 원, 5만 원 막 써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체감하시지 않으세요? 아,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먹긴 음, 한데, 많이 먹긴 하는데 이게 메뉴 한 개로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 양이 적고, 그다음에 맞아요. 양이 적은데 가격은 비싸고, 그러니까 최소 10,000원은 줘야 뭘 먹을 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사는 게 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어디에선가 다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나 월급 음, 올려달라 이런 상태. 요즘에 또 일일 종업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종업원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뭐 두 배, 세 배로 올린다고 해도 안 오신대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가게에서 20만 원 올려준다. 그럼 그냥 그날 그만두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여파가 지금 런던의 웨스트엔드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온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본 게 있어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이 정도는 아시겠죠. 브로드웨이는 이제 미국에 있는 공연 지구이고 웨스트엔드는 런던에서 공연장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구예요. 그래서 극장이 엄청 많고 배우들도 뭐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웨스트엔드에 있는 배우들은 아예 먹고 살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보통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1년 네. 내내 뮤지컬이 엄청 올라가니까. 근데 그쵸. 여러분들 혹시 이거 그냥 지금 두 분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미국이나 런던에서는 주급으로 돈을 주잖아요. 네. 주급으로. 그죠? 주급으로 돈을 주는데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좌석 수에 따라서 개런티가 좀 나눠져요. 큰 극장 같은 음, 경우는 조금 더 주고 작은 극장 같은 경우는 좀 덜 주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에는 799석 이하. 그러니까 음, 대극장이 아니고 약간 중극장 이하의 극장에서 배우의 최저 주급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최소 100만 원. 오, 주스님은? 150, 200만 원 사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최저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배우분들이. 그럼 이거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00에서 500 사이? 전 한 7, 네네. 800? 아, 7, 800, 400, 500. 이렇게 되잖아요. 7, 800, 400, 500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국의 배우분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쵸? 맞아요. 그죠. 그래도 뭐 한 달에 500, 앙상블들 생각한다면.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그래도 앙상블리를 계속하는 건데 뭐 그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더 유명한 배우들은 더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쵸. 최저 주급이기는 하겠지만 주급으로 할 때는 96만 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에이전시 비용 빼고 뭐 세금 빼고 뭐 빼고 이렇게 되면은 한 250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남는다고 해요. 오, 250이면은 런던에서 이 고물가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못 살죠. 집값만 못 빼도 살죠. 250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다가 뭐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죠, 사실은. 근데 여기다 이제 병원에도 좀 가야 되고 의료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이쪽 유럽이나 런던 쪽은
미국보다는 병원이나 그 보험 처리나 뭐 이런 복지 처리가 좀 낫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브로드웨이는 더 많이 떼거든요. 거기는 그쵸, 그쵸. 자유민주주의라서 내가 줄 테니까 네 맘대로 병원을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써, 이런 주의예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1월 중에 배우 노조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 이대로 좀 살기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근무 조건을 조사를 했는데 3분의 2가 되는 배우분들이 업계를 떠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생각보다 3분의 굉장히 2요? 많은데 3분의 2면은 반 이상이잖아. 한 이상이죠. 어머. 그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이제 그 제작자들은 돈을 벌어셔야 되니까 막 리허설 시간이나 뭐 이런 거는 막 계속 돌리고 공연도 막 쉬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주 6회를 거의 공연을 하잖아요. 하루 정도만 쉬고 거의 공연을 어떤 분은 7회까지도 계속 돌리는 분들도 계세요, 배우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우 노조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17%의 급여 인상을 요구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어. 사실은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 배우 노조분들도 그렇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탠드업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는 공연 시장을 다시 세우자는 그런 캠페인을 막 열심히 하고 계셨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일을 하는데 너무 이제 이거 가지고는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고민을 하다가 의견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한 건데,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횟수는 이렇게 점차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코로나 이후로 임금은 이제 동결이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조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건데 17%는 사실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너무 높죠. 사실 17%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117만 원, 거의 120만 원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이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좀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인상이 좀 있었대요. 있었던 게 배우들을 인상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스태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여러 가지 대상으로 해서 임금을 좀 올린 바가 있는데, 그 조사 결과로 볼 때 웨스트엔드에서 종사하시는 배우분들의 45%가 직업을 2개를 갖고 계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 가지고는 이게 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그런 자료로 또 대변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코로나 우리 지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웨스트엔드가 오픈을 한 거는 그래도 꽤 됐는데, 그동안에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제작자나 혹은 프로듀서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은 희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막 기사화시키고 하면서 지금 서로 자기 의견을 뒷싸움중이군요. 그러면서 의견 주장을 하면서 약간 뗀뗀한 관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이랑 좀 다르지만 계약을 하면서 6일 동안 노동을 하는데 주 5일 근무를 주장을 하고 있고, 법적 휴가일이 있는데 그게 28일에서 34일로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언더스타디의 문제라든가 스윙 하시는 분들의 이런 보장, 그다음에 무대 경영진들한테도 뭐 수수료도 함께 인상을 뭐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막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웨스트엔드 분위기가 안 좋다고 뭐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600파운드로 생활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렵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네. 27님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한 네. 달에 얼마를 쓰는지 최소 비용을 음. 제가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최소 얼마를 쓰면 내가 한 달을 버티느냐. 근데 여기서 먹는 거 빼고 식비 빼고 진짜 막 공과비 뭐 렌탈비 뭐 그다음에 뭐 나가는 돈 이렇게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근데 네. 먹는 걸 빼도 솔찬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저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1인 가구거든요. 지금 현재 1인 가구인데 이게 돈이 이만큼 나간다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네, 최저임금이 최저. 올해가 190 몇만 원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8시간 기준으로 맞아요. 하면 190 몇만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90만 원으로 살기 어렵겠다. 어, 어렵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먹는 거 빼고 아무것도 안 먹고 공기만 먹어도 이만큼 나가는데 음, 진짜 젊은 친구들이 이 최저 생계비도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국이고 저희보다 물가가 1.5배 높다라는 가 피부에 있는데. 와닿는 물가가 1.5배 높다고 하는 영국에서 250만 원으로 배우가 산다라는 거는 진짜 투잡 아니면 살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게 네. 아시겠지만 그래도 웨스트엔드에서 하는 대극장 공연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요. 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말 풀뿌리 공연들도 많잖아요. 풀뿌리 배우님들.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부러웠던 건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지난 그 한 1월 12일쯤에 그 런던 코벤트 가든에 있는 그 왕립 오페라 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국립인 거잖아요. 네. 왕립,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공연장인데 여기에서는 이미 많은 시위가 있었어가지고 제안을 해서 음, 백스테이지 직원들의 임금을 4% 인상하는 거로 타결을 음, 했대요. 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작년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4% 인상한 걸로 돈을 이제 보너스처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어시어분들, 공연장 안에 음, 어시어 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식음료 서비스 하시는 바에서 일하시는 음, 그분들도 최저임금을 6.4%로 인상을 했대요. 근데 저는 음, 이걸 보면서, 와, 이런 분들까지 어쨌든 챙겨주는구나. 그 대상을. 물론 국립이니까 그렇긴 했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시위를 하고, 뭐 17%가 좀 막 터무니없이 그거에 비하면은 아까 4%인데 17%는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협상을 하고, 어쨌든 파업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래도 여기는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럼 한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배우로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려는 어떤 친구가 이 계약을 아, 잘못해가지고 네. 너무 그 타격을 입고 부모님까지 이 잘못된 계약을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골치를 썩고 너무 힘들어 하셨던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본 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런 예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사각지대인 거죠. 이게 이제 그 보이지 않게 아까 이제 우리 식구님이 런던의 경우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은 사실은 뭐 이런 뭐 협상을 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배우 노조?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의 뮤지컬 협회에도 배우 분과위원회가 있고 배우들 모임이 있어요. 네. 있고 뭐 표준 계약서도 뭐 옛날에 공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우 노조가 어찌되었든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최하 개런티가 높긴 하지만 최고 주급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코로나 때 많이들 주연 배우분들이 페이를 깎아서 희생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스타 마케팅으로 되고 있는 시장인데 과연 톱 배우들이 자기 페이를 그렇게까지 많이 깎아서까지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할 톱 배우들이 많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에서 희생하고 아래에서 뭉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공연계는 너무 이제 정말 에세이급 배우님들 위주로 표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옛날에 모 프로듀서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배우에 따라서 팔리는 공연을 만들면 안 된다. 어떤 배우가 오더라도 공연 자체가 좋아서 공연 자체의 음, 완성도가 높아서 팔리는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20년 가까이 전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정말 유물이 돼버렸어. 유물이 돼버렸고 지금 뭐 트리플이나 뭐 더블 이런 것들 보통은 다 트리플이잖아요. 지금 공연계가. 그러다 보니까 음, 관객들이 캐스팅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공연의 퀄리티를 이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캐였을 때는 원캐니까 그냥 이 배우가 하는 이 연기만 봐야 됐는데 이제는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 이렇게 되니까 다른 배우들이 이 연기를 했을 때 이게 이 공연이 이렇게 퀄리티가 달라지고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들을 관객들이 너무 많이 깨닫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관객의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해내는 배우를 그게 퀄리티든 인기든 둘 중에 뭐든 그런 배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빵 뜬다고 하죠. 배우는 진짜 빵 뜰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스태프들이나 많은 기획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어쨌든 꾸준히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배우는 뭐 하나 잘 되면 그거로 빵 뜨게 되면 10배에서 20배까지도 자기 개런티가 확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배우란 직업 자체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수입적인 구조에서 그쵸.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 빵 뜰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그래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에 미디엄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면 배우를 하겠다는 사람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 사라진다는 건 말이 이상하지만 그 희망이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직업군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나라 배우 노조가 만들어지기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배우님들이 우리나라 연극계나 공연계에서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딜을 배우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근데 배우들이 딜을 직접 하기 너무 어렵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조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이게 어떤 작품이 어떻게 뜰지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희생해서 이걸 낮추고 싶어 하는 배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현재의 안정을 원하지 않는 배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로 보면 이게 참 모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논문 심사할 때 그 어떤 분께서 극작가 아니셨을까 싶은데 물론 논문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학교였는데 다른 학회에서 제가 논문 심사를 하던 때여서 논문을 좀 읽었을 때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 극작을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고 그분이 이제 논문을 너무 감정적으로 쓰셔가지고 제가 다시 좀 드라이하게 조금 자료를 백업을 해서 다시 쓰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투자자와 프로듀서가 너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배우들이 과연 제작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얼마를 벌었고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고 그래서 너는 이만큼 가져가고 우린 이렇게 나눈 거야. 라고 뭐 그 설명회를 뭐 한 번 하든 뭘 하든 뭐 자료까지는 안 주더라도 그게 이제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뭐 남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면 그냥 끝이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게 이제 그 누적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배우분들은 이 작가분들이나 스태프들 분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은 또 선택된 피고용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극작을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너 말고도 이거 뭐 잘 못 쓰면은 딴에 데려다 쓰면 돼.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앞에서 하시지 않더라도 늘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얘기가 그 논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분 논문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상처받은 게 굉장히 많구나. 특히나 이제 수입 작품 같은 경우에 그게 번역이 되면서도 거기서 또 극작가들을 붙이셔갖고 수정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이걸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로움이 전혀 없이 그냥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 있는 몇몇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이게 오소리티가 있어야 어떤 조직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밑에 계신 분들은 뭉쳐야 되거든요. 뭉쳐야 사는 거거든요.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뭉치기가 한국 여건에서는 아직까지도 쉽지 않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임금 인상 요구 문제를 이 친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내일 해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올해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 동안 임금안이 나오기를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정리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차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배우분들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몇몇 한국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걸 동의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우려를 해서 이런 활동들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토론,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그게 그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토론이라는 거가 그 자리에서 우리 MT도 가고 그러잖아요. 밤을 새서 토론을 네. 하고 뭘 해서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토론은 분명 의미가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토론도 해봐야지 이제 좋은 의견이 나오거든요. 토론을 안 하고 갑자기 이제 하라 그러면 그것도 좀 어렵고 또 어떤 경우는 결국은 개인적인 이익의 종결로만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정말 한국 공연계의 어떤 발전과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조직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재건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공연 뭐 제가 얼마 전에 뮤지컬 협회 회장님 만났을 때 들은 얘기로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그런 규모로 회복이 됐다. 굉장히 막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이런 시기에 조금 배우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인권과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도 사실 뒤에서는 제작자나 혹은 이런 분들이 권력을 너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동조하는 의식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투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왜 우리 그 국내에서도 보면 뮤지컬 협회도 있고 뭐 예술경연지원센터도 있고 서울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아르코도 있고. 그런 맞아요.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귀 기울이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배우 노조가 아니더라도 스태프 노조라도 이제 협회가 있으니까 하나둘씩 시작을 하다 보면 뭔가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파업을 한다 예고라고 협상을 하는 것도 어쨌든 노조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서울의 뭐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극장이 있었잖아요. 그 극장이 거의 3년이 넘도록 1층 로비에 단결 투쟁 현수막이 붙어 있고 막 기사 나고 그랬는데 전 맞아요. 아니 국공립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극장인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연이 바뀐데도 계속 붙어서 아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분들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노조를 만들고 이런 건 사실은 우리는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동성에 대해서 우리 공연 예술인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어떤 맞아요. 노동도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삶을 영위하게 하지 않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이게 맞아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문 인력으로서 우리의 예술성만큼이나 우리의 노동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팟빵에 들어와서 도대체 우리 구독자님은 어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대한민국의 한 86%가 있고요. 그 다음 2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아까 미국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전 미국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 제가 봤을 때 미국이었거든요. 바뀌었어. 네. 어디예요? 베트남. 어머, 2등이 그러시구나. 베트남이고 3등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국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컬처몸이 되도록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어우, 좋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런던과 뉴욕
소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해야 할 점을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